김종인. 네. 이 중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4월 15일 시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이곳 중구에서 입후보하신 지상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상욱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실 거죠? 저는 왜 지상욱 후보를 이번에 이곳 중구에서 당선을 시켜서 국회에 보내셔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지난 3년 동안에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해를 살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 경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집권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서 경제 상황을 판단을 못하니까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처방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처방을 내렸어요?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무슨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오히려 청년 실업은 더 늘어나고 소득 주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정을 모르고 최저임금은 극대화시키고 실정을 모르고 노동시간은 무조건 축소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제일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에 참 어렵게 지금까지 지탱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도래함과 함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은 실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소득을 상실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다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를 쓰면은 지난 잘못이 다 감춰주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쓴다고 지난 3년 동안에 잘못된 것들이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에 특히 이 중구의 유권자들의 수준이 어떻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를 겪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도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서울시 이 중구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면은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 지난 3년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것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는 서울시의 유권자들의 투표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누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서울시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12대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여당에 몰락을 주는 표를 던졌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화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지난 3년 동안의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우리 중부에서 출마한 이 지상욱 의원의 당선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들어와가지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균이 전 산업에 전파돼가지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경제 코로나가 지금 생겨나게 돼 있어요. 경제 코로나가 생겨나면은 결국은 실업은 늘어나고 성장은 축소되고 아울러서 소득도 축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미래의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이 경제가 제대로 잘못돼가지고서 미래의 경제 전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유권자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지상욱 후보를 당선시켜서 보내면은 통합민주당이 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통합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이 문재인 정부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의회가 야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의회가 강력하게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도 생존의 본능 때문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2년 임기 동안에 지금까지와 같은 이 잘못된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 3년은 누가 경제를 운영을 했어요? 청와대가 경제를 마음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열성, 우리 의료인들의 불철주야 노력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정도라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예요. 국민은 인류인데 국민은 가장 훌륭한데 정부는 한 2류쯤 되고 청와대는 한 3류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종인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보다도 늦게 간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 경주해서 나라의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른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정부의 곳간이 비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의 곳간은 항상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지금 몰라서 처방을 못 내는 것 뿐이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정부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서 항공병을 빨리 해서 한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장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서 실직이 돼가지고 소득을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100조를 마련하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대답을 못하느냐? 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을 하면은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내일에도 당장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직까지 아무 소리. 이렇게 한국 경제가 굴러가면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 경쟁에서 아마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제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들리는 것이 뭐냐면 경제를 살려라 하는 것이 참 국민들의 분노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상호 의원을 당선을 시켜가지고서 국회의 야당의 힘이 강력하게 돼야만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참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취임해서 제일 먼저 취임사에서 강조한 게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데 그거는 하던 말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의도 사라져버리고 공정이라는 것 어디 찾을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작년에 어떤 특정인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이름도 아시죠? 네.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참 자기는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정의 생활하는 형태를 보고 보면 아주 이 자본주의의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향락은 늙을 대로 다 누른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위선적으로 나는 사회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쫓겨나서 다시 말해서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최근에 와서 다시 뭐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많이 돕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아까 마스크 쓴다고 이 사람들 3년 동안에 저지른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국이가 마스크 쓴다고 윤석열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애를 쓰니까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윤석열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끌어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 이런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신이 똑똑히 베끼고 정의를 위해서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애쓰는 이 윤석열이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통합당이 국회에 다수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우리 지상호 후보를 꼭 당선을 시키셔서 우리 통합당이 추진하는 한국의 미래를 갖다가 좀 밝게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지역에서 출마하신 우리 지상호 후보 기호 2번을 찍으시고 다른 하나는 투표용지가 너무 깁니다. 못된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투표용지가 한 8길이만큼 길어요. 거기에 4번 두째 칸입니다. 미래 한국당의 표를 몰아주셔 가지고서 우리가 비례대표도 많이 당선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과 비례대표에 당선된 사람들을 합쳐서 꼭 우리가 21대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김종인! 김종인!